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개항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요? 왜 나만 좋아해? 여러분 드디어 정말 박수. 야, 잘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현대사에서 이제 개항기 파트 끝나고 나머지 이제 일제강점기와 현대사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좀 여러분들 빠르게 가세요. 빠르게 30강까지 딱 가시고 그 다음에 별책 가시면 감 잡으시고 막판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그리고 합격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개항기입니다. 개항기 이제 문화 파트를 한번 볼 텐데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요,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가 터지는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딱 덮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세요. 이 개항 직후기 그 기점을 좀 잡는 건 좀 애매는 한데 일단 제가 한번 1884년이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죠? 1884년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있었다고요.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을 좀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 덩어리 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상품 하나하나 아이템들을 이게 몇 년도에 나왔고 몇 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 미쳐버려요. 그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요. 나도 못 외워.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다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도서기 개화기도 대략 한 84년부터 한 1895년 갑오 2차 기역이잖아요. 이때가 지금 그죠? 한 요 시점으로 또 한 덩어리 만들고요. 그리고 광무개혁기 요 시기는 이제 말 그대로 대한제국기라고 보시면 돼요. 1897년부터 시작됐는데 대략 한 1904년까지로 묶어볼게요. 1904년 러일전쟁, 그죠? 그 시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광무개혁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1904년 이후를 애국개봉운동기 이런 식으로 이 덩어리를 한번 이제 묶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개의 주머니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 4개의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할 때 그 덩어리에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요거 여기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4번 덩어리 이렇게 4개의 덩어리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한번 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부터 한번 가볼 텐데 먼저 이제 신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는 거의 여러분들 정말 상식, 여러분들 골든벨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 신문. 네. 이거 골든벨 제가 볼 때 한 27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뭐냐면요. 네,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한성순보. 자, 요 한성순보. 순보니까 순보는 여러분들 순자가 이게 한자로 뭐예요?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가실 때마다 뭘 받잖아요, 여러분. 주보예요. 그 주보, 일주일 주보. 그러면 매일 받는 거는요. 매일. 그건 일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보, 주보, 일보. 좀 더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순보예요. 자, 그러면 이 한성순보의 특징을 한번 좀 볼까요? 한성순보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거는 순한문 신문이에요. 순한문 신문이고요. 특히 이거는 이제 관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리는 그런 어떤 신문이 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개화파의 어떤 그 주장을 알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개화 시기잖아요, 그죠? 통일기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화 정책을 알리는 그런 신문. 이 한성순보가 그러면
인쇄된 곳은 어디일까요? 골든벨 37번.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인쇄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빨리 쓰세요. 네, 어딘가요? 이거 그러니까 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 것도 뭐 그 정도의 어떤 상식,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팩트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이 정도는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딱 질문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우리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우리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이제 그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대답을 한번. 자, 한성순보 맞는 곳은 바로 방문국이었습니다. 방문국. 네, 방문국에서 처음으로 이 한성순보를 만들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화파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알린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갑신정변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갑신정변 어떤 그 급진개화파들 있잖아요. 그 급진개화파들 주장들을 많이 실현했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갑신이 터지니까 결국 한성순보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을 뒤로 하고 나온 그 신문이 뭐였냐면요. 바로 한성주보예요. 한성주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가 등장합니다. 네. 최초의 상업 광고의 등장. 아이고, 요즘은 신문을 이렇게 펼치면 이게 신문인지 이게 광고지인지 헷갈려요. 그죠? 근데 요즘 신문들이 광고가 없으면 신문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최초의 어떤 그런 모습이 한성주보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대한제국기 신문을 한번 볼 텐데요. 대한제국기 신문 하면 여러분 이 신문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시옵소서. 러시아 공산에 돌아오시옵소서. 라면서 이제 그 여론을 또 만들었던 신문. 바로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냈던 신문이잖아요. 그죠?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신문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보면 일단 이거는요. 영문판도 있어요. 이건 영문판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현실을 외국에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거든요. 영문판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어떤 민간신문이라고 하죠. 네,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 민간신문. 네, 민간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민간에서 만든 어떤 그런 신문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제국기가 들어서면서 요건 여러분들 지금 1896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진 신문이거든요. 1897년 바로 이제 대한제국 출범하잖아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신문들이 있다고요. 그 신문들 좀 기억해 주세요. 먼저 제국신문. 네,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한글, 순한글. 그리고 서민대상, 서민들이 굉장히, 이거 한글이니까, 그죠?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런 신문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황성신문. 요거는 여러분 주로 유생들이 또 많이 읽는 그런 신문. 바로 이 황성신문에 실렸던 그 사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여러분들 이게 딱 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대한제국기에 만든 신문이야.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앞에 앞글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앞글자 보시면 여기에 그죠? 황제. 황제.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신문이요. 자, 이렇게 제가 주머니에 넣으시라고요.
이렇게 대한제국기의 어떤 신문들 황제가 들어가 대한제국이니까 황제란 이름이 들어가서 신문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뭐 몇 년도에 만들어진 신문 몇 년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주머니에만 넣으세요. 주머니에만.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 독립신문 나와가지고 왕이었죠 돌아오시오 와간파전 돌아오시오 와서 대한제국 만들었고 그 시기에 제국신문 흥생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연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들여다보시라고요. 다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신문이 하나 나와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신문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애국개봉운동기에 아주 정말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던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라는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냐면 여기에 외국인이 들어가요. 바로 베델과 양기탁.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예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조가 세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의병투쟁, 굉장히 의병투쟁 많잖아요. 그 앞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을사의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정미의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병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기사들을 많이 싣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신문,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제보상운동을 또 알리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문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을 한번 볼게요. 자, 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은? 아까 했잖아요. 신문 물어봤잖아요. 네, 한성순보. 자, 똑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그렇구나. 이런 게 여기에 지금 아주 그냥 묻혀있구나. 그냥 묻혀있어, 그냥. 어딘가요? 제 눈을 못 맞추시는군요. 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바로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네, 광해원입니다. 자, 이 광해원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로 바꾸죠. 바로 제중원으로 네, 이름을 바꿔냅니다. 이 광해원도 역시 이 갑신정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 갑신정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과 좀 연결지어서 연결을 해보시라라는 의미예요. 갑신정변 때 이제 개화파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 개화파의 어떤 그 일상들을 알리는 어떤 그런 신문들이 한성순보였는데 그것이 갑신정변 터지면서 결국 이제 문을 닫았구만. 그 주변에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한성순보하고 한성춘보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 광해원은 왜 그랬냐면요.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들이 그 민시세력도 막 쳐나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명성황후의 친척이죠. 그 민영익이 있는데요. 그 민영익이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런데 이 민영익을 고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외국인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감사했던 거예요. 고마웠던 거예요. 고쳐줬으니까. 서양 의술로 고친 거죠.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알렌이 I want yes, well, build a hospital.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ospital 알았어. 라고 해서 준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최초의 어떤 그 병원이 바로 광해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광해원이요. 나중에 이제 바로 이름을 바꿔요. 제종원을 이름 바꾸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갑신정변과 또 연결고리가 있는 병원. 그래서 광해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고요. 아시죠? 네. 뭐 병원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쪽으로 가면 그건 이제 고급 정도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시설을 한번 볼게요. 자, 시설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식 시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신문증은 일단 방문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국 있죠. 전환국. 전환국. 화폐 찍어내는 곳이에요.
이 전완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없어져요. 네, 메가타에 의해서 네,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무기 만드는 또 근대 시설 있죠. 어디 있죠? 바로 기기창. 네, 기기창. 이 기기창은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사절단과 관련이 있나요? 중국 청나라에 무기 배우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만든 게 기기창이잖아요. 네. 했습니다. 네, 이미 다 배웠습니다. 저 지금 새로운 여러분 눈빛이 그냥 뉴해요. 뭐라고 얘기하신 들어보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이미 전 얘기했습니다. 네, 바로 영선사죠, 영선사. 청년했던 영선사 사절단에 의해 가지고 이 기기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억할 것, 바로 이 우정총국 사건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여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정총국 하나는 또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이 우정총국 그 오픈식, 이 오픈식이 또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일어났잖아요. 이 갑신여명이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한성순보, 방문국, 갑신정변, 한성순보, 한성주보, 광해원, 우정총국 다 갑신정변의 사건 속에 지금 맞물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갑신정변 관련된 또 하나의 근대 시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진짜 많다.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정말 들러붙는 게 많네요. 지금요. 그죠? 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신 사업이 전개가 돼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또는 뭐 인천에서 청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전신 사업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갑신정변 전후에서 전개가 됩니다. 전신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갑신정변 터졌어. 일본이나 청나라에서 지금 갑신정변 때 여러분들 지금 창덕궁에서 청나라로 일본이 교전을 벌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야. 이게 지금 청일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어떤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 뭐냐면 이걸 빨리 본국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물론 있죠. 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배를 타고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전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전신 사업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전신을 통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바로 전보. 또덕또덕 또덕또덕 이런 전보. 이런 전보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더라. 이것도 이제 갑신정변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0년대에 동도서기 개혁이,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비록 이 개혁은 실패했지만 동도서기에 입각한 그 개화 정책들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주머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바로 이 전등이 또 점화가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점화됩니다. 어디서? 경복궁에서 이 전등이 최초로 점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 전등의 별명 문자 아세요, 여러분들? 네. 건달불이라고 했어요. 건달. 야,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건달, 뭐 이런 자세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불이 이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들어왔다 꺼졌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 꺼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달불 뭐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정말 이 처음으로 전등이 다 들어왔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 야, 이거는 정말 감동과 감탄과 신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지금까지 여기도 지금 보세요. 이 조명. 이 선생님 연구소에 있는 이 지금 세트장인데요. 네. 제가 굉장히 잘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다 조명빨이에요. 네. 이게 없으면요, 저 굉장히 우중충하게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80년대. 네. 바로 이 동도서기 개화기 과정 속에서 경복궁에서 처음 전등이 탁 나온 그때부터. 여러분 이 전등이 어디 회사에서 만든 줄 아세요? 어디 회사 건지 아세요? 이거 에디슨 회사 거예요. 네. 전구 발명한 사람 에디슨. 네. 그 회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에디슨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랑하죠. 내가 저 동방에 있는 한 나라에 내가 저 전등불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등 개시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이제 광무기억기, 이때쯤 되면요, 특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어려운 것들, 바로 전화가 이때 개통이 됩니다. 네, 전화가 또 이때 개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99년도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년도가 어떤 해냐면 99년도 이때가 어떤 해냐면 바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해잖아요. 어떤 황제권을 아주 굉장히 강화시켰던 해 아닙니까? 독립협회 딱 해단시키고 고조의 황제권을 강화시켰던 해잖아요. 이 99년도에 어찌 본다면 어떤 대한제국의 어떤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출발을 했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때 바로 전차가 개통됩니다. 전차가 개통이 돼요. 전차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경인선. 이거 최초의 철도잖아요. 최초. 그죠? 최초잖아요. 이게 바로 다 99년도에 개통되고 있더라. 요건 여러분들 99년도 요 개통 요 시점은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전과 그 이후를 한 번쯤은 나누어서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봐두시면 되고요. 이 경인선의 뒤를 이어서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이잖아요. 그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기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부선과 경의선이 있습니다. 이거 1905년이고요. 경의선이 있어요. 이거는 1906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바로 이 경부선과 경의선은 왜 부설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부설된 이유는 바로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예요. 네,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본이 경부선과 경의선을 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통되었다라는 거. 경인선은 여러분들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라는 거. 왜냐면 이게 지금 1904년 이후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경인선은 이게 지금 99년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경인선과 뭐 경부선 그리고 경의선 모두 일본에 의해서 부설되었다라는 것도 하나 봐주세요. 하여튼 일본은 이제 이때쯤 되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철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민지 어떤 그런 기간 산업 같은 것들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봐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학교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사립학교하고 그다음에 관립학교 볼게요. 자, 다시 또 골든벨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무엇일까요? 진짜 받치죠, 여러분들. 여기 다 있어, 여기만 해도 골든벨 세 문항은 다 맞췄습니다. 역사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어디일까요? 이런. 네, 바로 어디냐면요.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원산학사. 네,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왜 원산일까요, 여러분들? 왜 원산일까요? 근대식 교육이 들어왔던 곳이 왜 원산일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때 체결했던, 그래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던 개항전이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부산 플러스 두 군데를 더 열라 그랬잖아요. 어디죠? 원산과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식 문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거야, 이 지역 유지들이. 그래서 이 근대식 문물 이거 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그 유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로 세운 학교가 바로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그 문과 어떤 근대식 어떤 그런 학문뿐만 아니라 이
19세기까지도 함께 가르쳤던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바로 원산학사다라는 것을 봐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원산학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동도서기 개화기에 가면요, 배제학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화학당이라든지 요런 학교들이 또 세워져요. 근데 요런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는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화학당 지금 이제 이화여대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 이화여고와도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양반집 그 교수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서양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이 8번 뛰기 이게 있었나 봐요. 뭐 이거 다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쇼킹했던 겁니다. 아니, 경망스럽게 여자를 저렇게 다리 벌린 적이 당장 데려오도록 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 집에 노비들이 그 아씨 들쳐업고 막 이화학당 탈출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전통과 어떤 그 현대의 어떤 그 과정 속, 이 조화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게 충돌했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참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네. 바로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학교들이 지금 80년대에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좀만 더 쭉 한번 가봐서 이 애국 계몽기 역시 이때 애국 계몽기 교육 중요하잖아요. 애국 계몽 운동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국 계몽 운동기 이 당시에 학교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국내 국내 학교하고요. 그다음에 국외 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내에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었냐면요. 국내에서는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신민회. 어떤 학교였죠, 여러분들? 신민회, 안창호. 네. 바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가 있고요. 국외에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요. 국외에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네.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모두 이게 지금 애국계몽 운동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by 민족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들이다. 애국계몽 운동기의 그 교육을 강조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학교의 어떤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게 사립학교들이에요. 사립학교들이고 이제 그럼 국가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립학교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관립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초로 세웠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동문학이라고 있어요. 동문학. 근데 이 동문학은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근대식 학교 다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 동문학은 주로 외국어를 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동도서기 개화기로 넘어오면 이제 국가에서 최초로 근대식 학교를 세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원산학사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83년도에 세워진 학교고요. 바로 86년도, 좀 늦죠? 여기 요 시기 나오는 건데, 국가가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바로 유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나라에 자라나는 영재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어떤 그런 공원, 학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이 유경공원에서는 여러분들 세워진 학교가 이 유경공원인데 여기 이제 주로 미국인 교사, 교사가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미국인 이게 여기 또 문화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딱 왔는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굉장히 뛰어난 그 집안의 어떤 자제들이 많이 왔거든요. 왜냐면 고종이 이 유경공원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인 이 교사들이 양반집 대가의 그 자제들이 딱 와서 시험을 봤는데 있는 그대로 점수를 통계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너무 당연하죠. 네, 100점짜리 시험에서 네, 딱 틀려가지고 점책이 나는데 70점이면 70점 딱 통보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제 영의정 자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럼 미국인들은 What's the problem? Your score is 60. Okay, your score. 그게 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결코 이렇게 출석률이 좋지 않아요. 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1894년과 95년 특히 갑오개혁 2차기에 나왔던 그 교육입국 조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입국 조서. 교육입국 조서. 이 교육입국 조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교육입국 조서가 만들어진 시기, 그 이전의 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대의 교육학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대식 교육학제예요. 근대식 교육학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순서잖아요. 지금 요게 요런 패턴이 바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갑오 2차 기억.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입국 조서의 어떤 그 결과물로 나온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어떤 학교냐면 소학교,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학교, 뭐 원산학산이 배제2와 유경공원이라든지 이런 학교들과 그 다음에 교육입국 조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나온 학교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교육에서는. 아시죠? 교육입국 조서 이전과 이후를 반드시 구분하라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이후에 가면 이제 한성중학교. 한성중학교 1900년도에 또 한성중학교 이렇게 소학교는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이제 또 중학교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교육입국 조서 이후에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 사범학교는 이제 교사 양성, 외국학교 이제 외국인 양성, 한 그런 학교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이제 지금 관립학교의 어떤 그 흐름 중요한 내용. 포인트는 바로 교육입국 조서다라는 거. 교육입국 조서를 계기로 해서 유경공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육입국 조서 여기 나오니까 당연히 유경공원은 이제 기능 상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대 학교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흐름 맞고요.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게 애국개봉 운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애국개봉 운동기에 특히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을사늑약 전후 이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종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아주 이런 것들은 이 애국개봉 운동기 중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나타나고 있는 국어, 역사, 종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국어에서는요. 신소설들이 나옵니다. 신소설. 대표적인 거 신소설이 있다면 은세계,
은세계. 이 은세계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원각사라고 있습니다. 원각사. 이 원각사에서 공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각사에서 공연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또 신소설에도 대표적인 게 있다면 또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도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채시도 있어요. 신채시. 자, 신채시의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냐면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오로롱 쿵쿵쾅쾅 하면서 뭔가 어떤 그 힘찬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누가 썼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최남선. 네, 최남선이 썼던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위험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막 넘어가는 어떤 시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역사는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역사는 주목을 받습니다. 왜? 역사 속에서 어떤 그 해답을 좀 찾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역사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역사가 굉장히 핫하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우리 정치는 좋았고 우리 경제는 좋았고 우리 사회는 좋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어찌 보면 자기 최면을 좀 걸려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역사 하도 핫해가지고 좀 너무 바빠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바쁜 거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안 좋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요. 이때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나라 넘어간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한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 강한 나라였잖아. 라는 걸 뭔가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위인전, 을지문덕전, 뭐 이순신전, 뭐 당연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으면서 지금 일본에 지금 막 오늘 어떤 모습 지금 막 을지문덕이 막 그 수양제 대군을 막 격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하객진을 쫙 펼치는 장면, 우와! 그러면서 어떤 그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 내가 지금 너무 약하니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전이라든지 또는 그 외국의 흥망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신채호의 이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사신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신채호가 쓴 건데요. 신채호 쓴 건데, 요 신채호 쓴 이 독사신론은요,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을사늑약 이후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종교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종교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천도교. 네, 이 천도교가 여러분들 어느 종교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 배웠는데, 네, 바로 동학이에요, 동학. 네. 동학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천도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기억할 게 뭐냐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대종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종교는 뭘 믿는 거냐면요, 바로 단군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어떤 그 과거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단군을 믿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철.
나철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종교다. 나철 대종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요. 항일무장투쟁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믿었던 종교가 또 대종교이기도 해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가 또 있을 텐데요. 유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박은식. 불교에서는 한용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어쨌거나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 요 1번 주머니예요. 1번 주머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바로 한성순보라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는 원산 학사, 근대적 학교는 원산 학사라는 사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동조선기 개화기의 어떤 내용들 볼 텐데, 최초의 병원, 광해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국가가 세운 최초의 학교,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 교육 입국조서 완전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교육 입국조서 이후에 세워진 학교들이 바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들이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신문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또 광무개혁기의 독립신문 중요하죠. 그리고 제국신문과 그리고 황성신문이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특히 99년도 여러분들 99년도 그 이전과 그 이후 모습 잘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전차 그리고 경인선의 개통.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 신보 왜 누구 때문에 바로 베델이라는 인물 때문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덩어리 한번 넣으시면 되고요. 을사늑약에서도 특히 요 시기에 있었던 독사신론 같은 경우 신채호 봐주시면 되고, 특히 대종교가 바로 단군을 믿는 종교였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디어 개항기가 끝났어요. S였습니다. 자, 개항기 마지막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어쨌건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우울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기에도 또 식민지 해방이라는 그 시대의 과제를 위해서 싸웠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